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 마련해주신 사과대 학집행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하나랑 제안 하나가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교수님들이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계도 있겠지만 비정규 트랙 교수들과 저희한테 어쨌든 이제 스승이신 강사분들이 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좀 논의에서 좀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비정규 트랙 교수분들과 강사분들도 수업 시간에서 이런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같이 구성원으로서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학우분들한테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오늘 질의응답이나 이제 계속해서 교수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어떤 이제 이번에 선진화 계획이 좀 옳지 않다는 거에 학생분들이 많이 동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이 필요한지 교수님도 이제 이전의 방법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나누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학우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으면 또 그 의견을 듣고 함께 저도 하고 싶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학교 입장에서 교무처에서 비정년 트랙 교수와 강사분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번에 특별 전임교원, 별정제 전임교원을 뽑을 때에도 학교 교무처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별정제 전임교원은 학과의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정년 전임교원이나 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물론 저도 강사 생활을 1년 6개월을 했어요. 더러워서 교수가 빨리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고 비정년 전임 교수 내지 강사분에게 의결권을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분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하시죠? 70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70점 이하면 그 다음부터 강의를 못합니다. 비전임 트랙들은. 여러분들 강사분들에게 점수 좀 많이 주세요. 네, 시간이 그리고요, 여기까지만 듣는 게 어떤 비전임 교원이나 강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사회학과 박혜민 학우께서 말씀해주신 제안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 질문을 하시기 전에도 제가 먼저 제안해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앞서 이제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과대 학생회 단위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반대 의견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성명서를 낸 것 이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제 사과대 학우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이제 집회라든지 학내 집회라든지 어떤 피켓팅 그리고 총장실 앞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 학과별 단위 이제 학생회장분들이 이제 뭐 연대체를 구성해서 거기서도 뭐 피켓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저번에 이제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사과대 차원에서 좀 더 큰 규모로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더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제안 감사합니다. 우리하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우리하고 소통을 계속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학생들 간의 의견을 결집할 문제가 남았다면 우리는 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장. 네, 그러면 우리 퇴장하시죠. 아니 아직 답변을 안 주셨어요. 물론 이제 학우들 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저희가 원래 교수 학생 소통의 장 마련인 만큼 이제 학생들 간의 대응 방향도 중요하지만 주로 소통하는
이제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진행 발언 예. 예. 지금 시간이 예,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입니다. 제 전공이 집회, 시위 이런 거라고. 제가 아까 이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돌 던진 교수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관찰을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지금 예정된 처음 시작한 데에서 2시간 반이 지났죠. 현재까지 한 13명 정도 나가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학생분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의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밤을 샐 수는 없는 거고요. 교수님들께 질문을 던지시고 답변을 받는 것을 언제 정도까지 할 건지 그거를 그 진행자분이나 판단을 하셔서 그때까지 질문하실 것을 더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제안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그 숫자로 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2번, 3번 계속 반복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김에 아까 제안을 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각 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 이쪽에 표를 줬으니까 위임을 한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너무 포멀한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뭐 총장실을 점거를 한다든지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또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모이신 김에 좀 창조적인 그런 방안을 많이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제 전공상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한국에서 동향은 강도보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과격한 행동으로 다수의 학생들의 빈축을 사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예쁜 짓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공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시간인 만큼 향후 30분간 이 자리를 더 이어가는 걸로 하고 교수님들과의 소통 위주로 먼저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단위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몇몇 사회과학대학, 자연대, 인문대 이렇게 세 단과대가 제일 크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단과대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저희가 고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총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정 단과대만 구조조정안이 불이익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그 구조조정안의 원안에는 공공인재학부는 특성화학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과학 비대위에 참여한 것은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교수와 학생들이 공동 운명체고요. 우리 단위 학과가 학문 단위가 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살 수 없습니다. 자연대가 무너지면 사회대도 못 살고 인문대도 못 삽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물론 조금 다행스러운 게 우리 사회대 교수님들께서는 그 공동인식을 좀 빨리 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대, 인문대 교수님들도 비대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이외에 법대, 사범대, 약학대 이런 분들도 다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그리고 이 지금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800명 정도의 교수들 중에 한 50명 정도가 학교 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교수들이요 550명 모으기 힘듭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대 다수의 교수들이 표를 던졌어요. 저는 이게 공대 교수, 의대 교수, 경영대 교수들이 표를 안 던졌다면 이 교수들의 투표는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들 투표해서 50%가 안 되면 우리 비대위 해체하고 학교 말에 순종하자. 함께 갈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말자. 소극적이나마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다 통할 겁니다.
학생 간에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어느 과든 어느 학원 다니든 교수들도 갈라지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공동운명체예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의견도 내고 이렇다면 우리 같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대위 체제든 다른 제3의 체제든 이상입니다. 잠깐만 보충을 짧게 보충하겠습니다. 발언하신 학생분께서 고민하신 또 다른 많은 학생들도 아마도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 몇몇 단과대에만 이 어떤 대응이 국한돼서 결국은 분열되거나 나중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과 내지는 학부만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이 매우 정당하고 매우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대 이틀이 깨지면은 결국은 1차적으로 고립되고 2차적으로는 파괴가 되는 그런 순서를 밟아가겠죠.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중심의 개혁을 한다. 전 국민이 전 국민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좋은 얘기들은 사실은 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악마는 구체적인 디테일 안에 숨어 있는데 그 반대의 측면도 있다는 점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사람들이 절박함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지금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자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만으로는 연대하는 행동을 끌어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본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지만 하여간 대략 나와 있는 그 안들이 만약 실행될 경우에 우리 중앙대학교 전체와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갔을 때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 점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